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중에서도 2단원에서 기후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의미와 다양한 기후형, 그다음 기후의 특징과 인간 생활 모습, 그리고 기후 활용 사례 등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의 의미 정도 배우도록 할게요. 기후라는 건 날씨랑 좀 다릅니다. 오늘의 날씨라고 하죠. 오늘의 기후라고 말하지 않죠. 날씨는 단기간의 대기 현상의 종합 평균 상태를 뜻한다면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종합 평균 상태를 나타내요. 장기간은 평균 30년 이상 된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다. 이거는 날씨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후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이 3대 기후 요소라고 불리고요. 먼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자전에 의해서 일변화가 나타나고 낮일 때가 있고 밤일 때가 있죠. 햇볕 쪽에 있으면 낮, 햇볕을 등지고 있으면 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공전, 1년에 그 태양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것, 이거에 의해서 연변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열 적도에서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데 대체로 열 적도에서 극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 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인데요. 보통 적도 부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이 가장 수직으로 직각으로 받는 선은 조금씩 그 지점은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겨울에는 남쪽으로 좀 내려간다고 수업 시간에 강의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리고 강수는 눈, 비, 우박 다 강수라고 해요. 다우지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소우지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인데 다우지, 비가 많이 오려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지 비가 내려온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곳이고 소우지는 비가 오기 어려운 환경이죠. 즉 대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내려오는 곳, 하강 기류, 고기압인 곳에서는 소우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저위도, 그 다음에 남북이 50도 부근, 우리가 고저 하면서 지구 그린 다음에 그렸던 것에서 저기압대 생각하면 되고요. 하강 기울은 30도 부근이랑 극지방 고기압대였었죠. 거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도 지역을 저기압을 이루는 띠, 적도 저압대라고 했고요. 30도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60도 부근을 고緯도에 있는 저기압대라고 해서 고緯도 저압대, 90도 부근을 극고기압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도 저압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다 했었죠. 그러면 30도에서 0도로 이렇게 부는 이 바람은 무슨 풍이죠? 우선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북동풍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을 보라고 했었죠. 북동풍인데 이 0도와 30도 사이에 부는 이 바람의 이름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무역을 할 때 30도 부근에서 이 적도 쪽으로 올 때 이 무역풍을 이용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그 바람에 의해서 여기까지 적도까지 오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무역에 도움을 주는 바람이다 해가지고 무역풍이라 불렸고, 북반구 0도에서 30도 부근은 북동무역풍인데 지금 위치 보세요. 남반구 쪽에서 남이 30도에서 0도로 부는 바람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시작점을 보라고 했죠. 남동이죠. 그래서 0에서 30도 남이 쪽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은 남동무역풍입니다. 그리고 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이렇게 불고 있죠. 이쪽은 시작점이 어때요?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편중돼서 부는 바람이다 해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요 방향으로 부는 이 바람은 극에서 불어오는 동쪽 바람이다 해가지고 극동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여기 설명 보면 기온이 높은 적도 부근에서는 적도 조합대가 형성되고 적도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왔으면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순환대들이. 그래서 여기 상승한 기류는 다시 남북이 30도 부근에서 이제 하강하고 그러면서 아열대 고압대를 이루고 뭐 이렇게 순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0도, 30도, 60도, 90도에 부는 그 기압대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돼요. 그 고기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고위도 조합대 이런 거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0도에서 30도 사이는 무역풍,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그 다음에 60에서 90도 사이에는 극동풍, 그리고 남북이 60도 부근에서는 이 편서풍이랑 그 다음에 극동풍이 만나면 이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면 이 전선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60도는 이제 춥죠. 그래서 추운 곳에서 만나는 전선대, 한대 전선대라고 하고 전선대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온, 강수, 바람이라는 기후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있었죠. 왜 그러면은 기온은 지역마다 다르고 바람은 왜 지역마다 다르게 불고 강수는 왜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냐 이거를 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 요소를 이루는 기후 요인, 기후 요소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온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에 따라서 기후 요소들이 이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위도 있죠. 우리가 왜 열대, 온대, 냉대 이런 기온이 다 달라진다고 했냐? 바로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표면에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다고 했죠. 직각으로 받냐? 비스듬히 받냐? 이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다니면조타 이산을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지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는 적도에서 극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륙 분포라는 것은 물수, 육지할 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육지 쪽에 있냐, 바다 쪽에 있냐, 육지 쪽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로 볼게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비열이라는 것은 일정 온도를 대륙과 해양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모래사장 있는 바다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열을 비춰도 바다와 육지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워진다고 했죠?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했었죠. 여름철에 놀러 갔을 때 모래사장이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륙과 해양 중에서 육지는 비열, 이 열을 올리는데 양이 적고 바다는 똑같이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더 많이 비춰야 된다는 거죠.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는 바다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하고 육지는 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위도의 대륙에서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교차라는 것은 1년 중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차이거든요. 근데 바다는 어떠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여름도 육지보다는 덜 춥고 덜 뜨겁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육지보다 덜 추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여름철에 덜 올라가고 겨울철에도 덜 추워진다. 그 말은 1년 동안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차이가 육지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내륙이 더 크고 바다 쪽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인데 쉽게 말하면 온도가 얼마나 천천히 변하느냐 이런 온도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비열이 크다 이꼬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큰데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는다. 그래서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은데 온도가 빨리 오르고 빨리 식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교차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요. 연교차는 공식이 있습니다. 남북 중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바다 육지가 있으면 내륙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도 편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크고 내륙으로 갈수록 크다. 그 다음 지우고 설명할게요. 이제 지형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 어디에 가까이 있냐, 대륙의 영향을 더 받냐, 해양의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이 수력 분포에 따라서 온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기온도. 지형은 평지랑 산지가 있으면 산지가 강수량이 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산지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자료를 그냥 가져올게요. 요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름이 이렇게 이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구름이 처음 맞이하는 이 산은 이쪽 산 사면을 뭐라고 하냐?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너서 있는 이쪽 사면을 비그늘 혹은 바람그늘 사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을 만나면은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여기도 이렇게 비구름이 오다가 높은 산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비구름이었잖아요. 여기 있던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비들을 여기다 다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다 앞쪽에서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볼게요. 산지의 비그늘은 바람그늘, 그 다음에 바람바지는 처음 맞이하는 사면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강수량이 항상 많냐? 당연히 바람바지. 제일 먼저 비구름이 맞이하는 이 사면에 다 비를 뿌리기 때문에 바람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해발고도 같은 경우에는 산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그 해류도 바닷물도 차가운 바닷물이 있고 따뜻한 바닷물이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합니다. 한류가 흐르는 해안지역. 그러면 어디가 더 강수량이 적냐? 한류는 우리 차가운 땅, 난류는 뜨거운 땅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러면은 한류가 흐르는 해안지역,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류니까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어때요? 한류면 공기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비가 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단은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들. 그래서 이 어떤 따뜻한 성질의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그쪽은 따뜻한 거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춥겠죠. 그래서 그런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온 차이가 큰 기단 사이에서 발생한다. 전선은 그 기온 차이가 다른 이런 기단이 만났을 때 형성되는데, 예를 들자면 따뜻한 공기, 여기 아까 30도 60도 하면서 편서풍 때랑 그 다음에 극동풍, 편서풍이랑 극동풍이 만나는 이 60도 부근, 여기는 이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만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개가 만나면서 전선이 형성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선이 형성되면 아까도 강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자료까지만 볼게요. A랑 B가 있어요. A랑 B는 위도는 비슷해. 근데 왜 이 A가 더 기온이 높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는 어떻게 되냐? 바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한 이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아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추워도 겨울에도 천천히 온도가 식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륙과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더 따뜻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랑 D. 왜 이렇게 또 기온 차이가 나타나냐? 이것도 이거는 영강수량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물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강수량 색깔이 이런 색인데 D는 이 색깔에 가깝죠. 왜 그러냐? 같은 바다 쪽인데 C는 이쪽에 한류가 흘러요. 차가운 바다가 흐르니까 공기가 내려와. 그러니까 비 오기가 어렵고, 여기는 적도 쪽이니까 영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더우니까 공기 올라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